네, 앞서 법원 앞에 집결한 시민들의 집회 또 시끄러운 소리 들으셨을 겁니다. 이렇게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안별로 의견이 갈리고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시작은 조 전 수석의 가족에 대한 수사였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그 본인의 혐의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. 이지훈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지훈 기자, 오늘 구속영장 심사 꽤 오래 걸린 거죠? 네,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4시간 20분 정도 걸렸는데요. 최근에도 중요 사건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. 네,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다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? 네, 이 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좀 특수하기 때문인데요. 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과거에는 적용된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. 네, 이 직권을 남용했냐 안 했냐 이걸 명확히 밝히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가령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금품이 오갔기 때문에 입증이 쉽습니다. 네.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면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. 또는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. 이 조 전 수석의 경우를 보면요. 일단 조 전 수석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따져봐야 되고요. 또 숨겨진 의도가 있었는지도 입증돼야 합니다. 네. 그럼 이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경우 어떤 게 있었죠? 네, 예를 들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표적인데요. 네.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사찰한 혐의로 3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속됐습니다. 이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됐고요.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네, 반대로 그러면 기각된 사례는요? 네,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이 됐습니다.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죠. 이 당시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희박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이렇게 같은 직권남용 혐의라도 사안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건 그만큼 검찰이 조 전 수석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조 전 수석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졌다 이런 말도 나왔죠. 네.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검찰 조직에 명운이 걸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. 네. 그리고 여권 또 청와대도 이 검찰과 대척점에 서왔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 과정으로만 이 사안을 보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동안 청와대는 이 조 전 수석 수사에 대해서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고비마다 입장을 내왔습니다. 초대 민정수석이 구속된다.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만으로도 청와대의 도덕성에는 큰 상처를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.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당연히 커지겠죠. 가뜩이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대두돼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상징성을 가졌다 할 수 있는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검찰의 수사 정당성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네, 구속이 유죄다 이 의미는 아니잖아요. 검찰도 구속해서 추가로 수사를 하겠다 이거고요. 네, 물론입니다. 이 영장 심사는 유죄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죠. 그냥 단순히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는 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법정에서 최종 죄를 가리게 됩니다. 네, 이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